이렇게 해서 우선 스토리가 끝이 났습니다. 앉아있을 수 있는 곳이 진짜 왜 나는 왜 못 앉게 하는가? 나 앉아서 좀 후기 좀 얘기하고 싶은데 나는 왜 못 앉게 하는가? 카페인데 내가 앉을 수 있는 의자는 없는 건에 관하여 그렇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죠. 재밌게 잘 봤습니다. 이번 2.8에서는 뭐 엄청나게 스토리를 딥하게 담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했거든요. 왜냐면은 2.0부터 해서 2.7까지 버전 그거 말고도 다른 버전들은 앞부분에서 빌드업을 쌓거나 또는 이야기를 깊게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놨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동떨어진 배경에서 동떨어진 등장인물과 함께 동떨어진 이야기를 다뤘어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진행을 할 때 한 편의 단편극으로 이번에 이어지겠다 싶었는데 완벽했어요. 내가 생각한 딱 그 단편극이야. 이해하기 쉽고 가벼운 스토리 흔한 플롯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. 반복된 공간에 갇혀버린 소녀 그리고 그 소녀를 만나게 된 방랑자 이 둘이 합쳐서 재앙에 맞서고 재앙을 이겨낸 뒤 맞이하는 해피엔딩. 단순한 플롯이고 뻔하게 진행되는 줄거리 라인이에요.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. 여기서 비틀으면 오히려 잘못하면 엇나가. 근데 이러한 진부한 맛을 무엇이 살렸느냐? 난 정말 치사 외모가 이 작중에 웬만한 것들을 다 해먹었다 생각해요. 어차피 사람들이 이번 2.8에 엄청나게 기대하는 게 없을 테고 스토리적으로 파먹거나 파고들 만한 게 없을 거를 게임사도 아니까 너희 어차피 그럴 거면은 우리 그냥 유쾌하게 재밌게 우리 가볍게 한번 가져갈게 하면서 치사 꺼낸 거지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뭐야? 내 치사 어디 갔어요? 근데 이게 치사가 하필 또 일본 여고생 컨셉으로 아예 나왔잖아. 그러다 보니까 진짜 스토리를 진행하는 내내 나 일본 애니메이션 보는 기분이었어요. 그런 순간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기도 했고 애초에 캐릭터가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도 따라가는 분위기 자체가 애니메이션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도 하고 2.8 스토리의 가장 큰 역할 잘 수행해냈어. 다음 버전 자연스럽게 토스해줬잖아. 다음 버전에 라하이로이 스타토치가 아카데미 우리 갈 겁니다. 요거를 탁 잘 넘겨줬으니까 그래서 역할을 다 했다고 봐요. 분위기적으로 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뭐냐면 아무래도 현대판이잖아. 현대풍이다 보니까 더더욱 애니 느낌이라든지 그런 거를 더 가져갈 수 있었던 것도 있죠. 그 전까지는 중국풍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유럽 그쪽의 느낌이었으니까. 하지만 이번 거는 아포칼립스 현대물이었으니까 그래서 더욱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와닿는 것도 있었죠. 그래서 진짜 아까 진행하다가 센파이 들었을 때 그런 부분에서 더더욱 느낀 거지. 자, 치사가 벚꽃나무 아래에서 우리에게 마음을 담은 카드를 건네줬다니까? 이게 미연씨가 아니고 뭔데? 이거는 미연씨가 맞아. 이거는 뭐야 분위기를 잡는 게 아니라 이거는 대놓고 의도한 거야 진짜.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후기라고 막 얘기하거나 스토리를 되게 좀 딥하게 보거나 그럴 부분까지는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. 다음 버전을 위한 준비, 그 준비에 걸맞는 부장한 캐릭터 이제 치사가 보여주는 거지. 우리 현대풍 캐릭터도 되게 잘 빚는다? 근데 다음번에 가는 곳이 아예 현대풍 지역이야. 그럼 우리 얼마나 더 개쩌는 걸 보여줄지 기대되지 않아? 샘플을 보여준 거야. 맵에서 아름다움을 보여줬다면은 캐릭터에서도 그런 본인들의 모델링 정신을 보였으니까. 근데 그래도 미연씨 얘기하긴 하지만 나름 치사의 성장 같은 게 또 방랑자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또 개화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또 좋긴 했어요. 지속되는 위협과 좌절에 많이 긴장되어 있고 경직되어 있는 모습들이 많았잖아. 사람들을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긴 했지만 그게 다 실패로 돌아가기도 했고 어떻게든 울리민을 구해도 울리민이 자신의 정체를 자각하게 되면은 사라지게 되었으니까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잖아. 물거품으로. 하지만 방랑자를 만나게 되고 방랑자가 옆에서 격려를 해주면서 치사가 다시 또 마음을 다잡게 되고 그와 동시에 타워에서 봤던 본인의 과거가 오히려 본인을 일으키는 상황이 되었잖아. 처음에는 안 좋은 과거를 비춰주면서 치사가 정말 원했던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다가 이후에는 스타토치 아카데미에서 자신들의 진정한 친구와 선생님들이 치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, 치사에게 친구로서 기대하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에서 치사가 이 또한 자신의 과거다, 나의 상처 또한 자신의 과거다라고 품음과 동시에 일어나게 되었으니까 방랑자가 갈브레나한테서도 배운 게 또 있긴 하겠네.
갈브레나 때도 방랑자가 정말 혼자서 모든 거를 구원을 짊어지려고 했지만 갈브레나가 와서 얘기를 했잖아. 당신 혼자만 짐을 그렇게 지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줘라. 그게 또 이렇게 이어져서 방랑자가 치사에게 혼자 짊어지지 말고 함께 재앙에 맞서자라고 한 것도 있을 테니까. 맞아요. 근데 미연시라는 게 원래 단순히 호감도 위아래 업다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서사가 쌓이고 거기에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를 함께 극복을 하면서 진정으로 호감이 딱 싹 트는 거니까. 새삼스러운데 민증상으로는 치사, 카르티시아, 칸타렐라 동갑인 건가? 그렇긴 한데 신체 나이를 보긴 하겠죠? 얘가 말 맞다나 여고생에서 그 상태에서 멈춘 거나 마찬가지였으니. 심지어 이 소노라에 들어왔을 때는 신체가 아예 상태가 정지되어 있다고 했잖아요. 그걸 또 감안을 해야지. 법적으로는 합법이라고요? 홀리 쉣. 나는 어떤 거를 썸네일 써야 할지도 모르겠어. 진짜 나는 어떤 거를 썸네일로 써야 할지도 나 지금 모르겠어. 야. 유튜브 아우트로 바뀌는 건가요? 야, 이 뾰로퉁 치사. 이 뾰로퉁 치사는 심지어 스토리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, 여러분. 이거 굉장히 유니크한 장면이에요. 이 뾰로퉁 치사는. 아니 여기 이 장면이 진짜 미친 게 이 장면에서 진짜 그 부금 깔고 하는 것들이 와, 야 이거 다시 봐도 이거는 이야 진짜 말이 안 된다. 이걸 봐야지. 야, 새삼 느끼는 게 하나 있네요. 내가 되게 일본 느낌의 고양이상 여성을 되게 좋아하는구나. 그러니까 좀 새삼 느끼네. 아직 스토리 안 봤는데 상덕님 반응을 보니 미식인가 보군요. 스토리는 평범한데요. 캐릭터가 준내게 미식이에요.